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가 지금 2주 가까이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그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던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오늘 돌파 흐름을 만들고 있죠. 제가 투매가 떨어졌을 때부터 반등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기다렸던 반등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맥점이 깨지기 전까지 우리는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9만 원이라는 가격을 짚어드렸는데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승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계좌가 지금 빨간불이 많이 찍혔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하고 안심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번 개인들 투매에 물량이 쏟아지고 차트가 완벽하게 바닥이 찍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일단 반등이 무조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게 대세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서 버린 게 아니라 LG전자는 단기 하락폭이 워낙 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즉, 이 반등의 끝자락에 점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돌파를 했지만 윗골이 역시 강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남들이 다 환호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이 LG전자를 두고 왜 맥정코치는 반대로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매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그 명확한 차트적 이유와 명확한 매도 타점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 LG전자에서 나오는 상승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거냐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자, 제가 분명히 근데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단순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수직 급락을 하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자율 반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다시 정고점을 뚫고 가는 대세 상승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현재 이 반등이 터져나오는 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순간적으로 어마무시한 급락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 LG전자가 아주 싼 가격에 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달려들긴 하는 거죠. 즉 저가 매수의 유입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프로그램의 매매죠. 단기간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폭락이 나오면 알고리즘 자체가 이걸 이제 과매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방어적 매수세를 넣어줘요. 지금 이 두 개의 매수세가 현재의 반등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세 번째, 세력들의 의도죠. 이미 세력들은 LG전자의 하락을 예상하고 앞전에 이 하방 베팅을 미리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이번에 보자고요. 고점 대비 무려 70%가 빠진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충분히 먹었다라고 하면서 세력들은 수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자, 포지션을 청산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대규모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죠. 저가 매수세, 프로그램의 매매, 거기에 쇼커버링까지 한순간에 들어오면서 지금 터져나오는 게 이 반등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지금 LG전자 극도의 공포가 만드는 가격의 빈자리를 지금 단기 수급들이 전부 채워주고 있는 단순한 가격 복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가짜 반등 뒤에 쏟아지는 2차 하락이 되겠죠. 이 2차 하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다시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처럼 이제 급격하게 튀어오르면 고점 라인 때 물려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손실을 줄일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너도 나도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닥에 지금 싼 맛에 들어온 단기 매수세들, 그리고 말씀드린 쇼커버링 물량들도 지금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수익 확정을 다시 해버리고 확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본질적인 흐름이 좋아져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짓누르는 이 거대한 악성 매물벽을 절대 단 한 번에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반등을 철저한 저는 가짜 반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짜 반등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이동평선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전환을 하나 보다라고 지금 현재 라인에서 매수 버튼을 딱 눌러버린다면은 그럼 다시 한번 이 앞에 나왔던 이 지루한 조정에 갇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전자 바닥이 찍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진짜 추세를 탄 거니까 포지션을 끝까지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죠. 제가 차트를 짚어드리면서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온다고 가격을 짚어드렸습니까? 바로 21만 원 라인을 계속 짚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21만 원.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나서 25만 원까지도 제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우리가 세워놨던 그 최종 엑시트 저항 라인에 지금 점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바닥을 쳤을 때 16만 원일 때 이 9일 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에요. 세력들은 지금과 같이 주가를 아주 지독하게 과하게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락에 대한 이 30% 가격까지 되돌림을 보여줍니다. 그 가격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9일 전 영상에서부터 이 25만 원을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라인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개인들에게 전부 물량을 떠넘기고 세력들은 런을 쳐버린다는 거죠. 자, 왜 30%나 이 50%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냐? 이 자리가 이제 이 공포에 질렸던 개인들을 다시 꼬시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이 심리적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수직으로 내려오던 주가가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30%가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이 슬슬 다시 장밋빛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LG전자가 찐바닥을 찍었다. 낙폭과대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 올린 개미들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이렇게 급등한 위치에서 불나방처럼 확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세력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자기들이 돈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럼 이 물량들을 누군가 이 위에서 비싸게 사줘야지 자기들도 수익 실현을 하고 런을 칠 거 아닙니까? 그 비싸게 사주는 호구가 바로 이 30% 올라온 반등 자리에서 LG전자가 이제 정고점을 뚫고 가나보다 하고 덜컥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물량을 싹 다 넘겨주고 주가를 다시 냅다 꽂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최종 저항선 근처에 주가가 다가올수록 지금 꼭대기에 물려 계신다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든 비중을 좀 덜어내가지고 탈출을 시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잘 매수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미련 없이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더 가겠지, 더 뚫어주겠지 하면서 제발 근거 없는 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기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파를 했다고 해서 절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돌파가 현재 페이크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되면 이제 돌파구나 하면서 돌파 매매를 해버리는데 그게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돌파가 돼도 25만 원이라는 목표가 잡아드린 가격에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악성 매물들 존재합니다. 매도세가 거세질 거예요. 현재같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승은 마지막에 슈팅이라는 게 나와서 개미 꼬시기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한 방에 냈다 꽂아버리는 강한 음봉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같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니밀니밀 상승을 하다가 오늘 윗골이 달리잖아요. 윗골이 달리죠. 막바지에 슈팅성 양봉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찍어주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맥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아주 지독한 이 가격 조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LG전자는 다시 박스를 그려버린다. 박스권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일정한 가격에서 가두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기분 좋은 반등, 이렇게 튀어오르는 반등에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시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높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긋하게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가격, 현재보다 더 싼 가격은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와요. 근데 이 싼 가격이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찐바닥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살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이 자리가 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세 상승장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꽉꽉 채우면서 풀매수를 때리는 게 맞지만 지금과 같은 이 하락 조정장에서는 이 반등 라인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들 이번 조정장 경험하셨잖아요. 폭락이 떨어졌어요. LG전자가 15만 원이 깨졌습니다. 여긴 정말 싼 기회다. 이런 생각 전부들 하셨을 텐데 정작 계좌에 이 고점에 물려있는 주식들만 꽉 쥐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못한 채 반등만 나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공포의 바닥에서 용기 있게 매수의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는 이 반등 구간에서는 제발 비중 좀 줄이시고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이라도 꼭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자, 이번 반등 제가 기가 막히게 맞춰드렸고 지금 뭘 해야 될 때요? 우리는 잘 팔고 세력들과 함께 런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다음에 오는 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맥점 돌파가 되면 매수하세요. 지지되면 매수하세요. 이럴 땐 계속 매수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생명선이 툭 깨지게 되면 그럼 이번에 만들었던 이 단기 반등 파동이 완전히 꺾이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가격 조정에 들어간다.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맥점을 버티고 있지만 이 맥점이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을 구경하러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다치지 마시라고 이 맥점이 툭 하고 깨지게 되면 그때 시체 없이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매도 문자 쏴 드릴 겁니다. 지금 저랑 저점에서 잘 사가지고 수익이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물려 계셨던 기존 주주님들 이번 반등에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시고 탈출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마련해두고 뭐 한다고요? 좋은 가격 오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좋은 가격이 왔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쏠 수 있는 일부의 현금을 꽉 장전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언제 다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방 경직이 되고 다시 이 맥점이 돌파될 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번 투매의 바닥도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되는 달콤한 자리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타점 문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중들과 반대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항상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집어 던질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과 같이 반등이 터져나오면서 환희에 가득 찰 때 그때 우린 미련 없이 물량을 싹 넘겨버리고 수익을 챙겨서 도망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당장 이 맥점이 깨질 수도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장중 호가를 보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본업하시고 생업 챙기시느라고 바쁘신데 하루 종일 저처럼 모니터, 호가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맥점 코치가 하루 종일 째려보다가 다음 주에 추세를 잘 유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안심하시라고 제가 유지입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선이 깨지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엑시트하라고 매도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가격에 와가지고 다시 맥점이 돌파될 때 그때 우린 여유롭게 다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이 생명줄 같은 매도에 대한 신호 그리고 기가 막힌 맥점 돌파의 타점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당장 아래 번호로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